어제 이용섭 그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행자부 장관도 했고 의원도 여러 번 한 능력 있는 분이죠. 이분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여름 피우는 일자리 상황판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이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한 박사가요. 자, 일자리 상황판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첫 화면에는 고용률이 66.9% 나오고 다른 거는 66.7%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그런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제일 밑에 고용률의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 보험약관처럼 그런 거겠죠. 2017년 9월 기준, 2017년 8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각각 시점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한참 걸려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률 66.7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누르면 이제는 고용률 66.9라는 창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화면은 8월 기준이고 다음 화면은 9월 기준으로 제각각인데 고용률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상황판이 있는데 이곳에도 66.9, 66.7이라는 두 가지 상황판이 각각 뜬다라는 거죠. 기준 시점을 깨알 같은 글씨로 9월, 8월로 해놓은 것도 또 청와대 홈페이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상황판을 절반만 업데이트 해놓은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월 기준 고용 동향을 통계청이 발표한 것은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9월 달 거를 발표를 했으면 8월 달 거는 이미 지워야 되는 거죠. 8월 달 거만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매달 걸 다 해놓던가. 그런데 이 며칠을 발표해서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9월 달 걸 발표하기 전에는 8월 달 게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은 10월 18일 날 9월 30일 것까지 잘라서 발표를 했으면 그러면 앞에 있던 8월 달 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철진한 정보가 계속 떠 있는 것은 문제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핵심 지표도 여전히 8월 달께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청리한다 했는데 낡은 데이터, 새 데이터가 뒤섞여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좋은 뜻으로 만든 일자리 상황판인데 관리가 안 되면 일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 말이 뻥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일일 점검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젠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대통령이 진짜 일일 점검을 하는데도 이런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밝혀내라. 자,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 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썩 흘려서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다 까발리면 자신의 집권 이전의 걸로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집권했고 집권 이전에 박근혜 4년 그리고 이명박 5년을
청탁으로 들어온 사람을 다 까발리면 우리 사회에 좋은 직장에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거는 힘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맡긴 이 기업의 어떤 기관의 회계 책임자 또 더 나아가서 노조위원장의 자녀까지도 있다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이 이런 거를 까발리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박수를 보낼 거고 왜? 이 불공정과 취업 채용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준다가 잘 안 돼도 이런 거를 뒤집어서 흔들면 한마디로 청년층은 박수를 보낼 거고 정권이 약속한 거 안 되는 거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다고 또 구 여권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서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한 건씩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가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중에서 내 임기를 채우고 가겠다고 아직 사퇴하지 않고 있는 보통 공공기관장 임기는 2+1로 2년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더해서 3년을 하지요. 그 정권 바뀌었으면 지금 우리가 챙겨줄 사람 줄을 섰는데 알아서 기어 나가지. 겁을 곳곳에 좀 줬죠. 카이 사장도 구속됐고 그 난리를 치고는 기껏 사장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너무 좋은 자리라서 나가기 싫어서 그런지 버티고 기맞고 딱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채용 비리로 조사한다면 여기 아마 안 걸릴 공공기관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해라. 전수조사는 뭡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집단 전체를 통으로 다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해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서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엄중 형사 책임에 묻고 또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거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도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깜빵 갈 사람들과 쫓겨날 공공기관장들이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다 다시 쫓아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또 뽑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번 기회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부패 척결을 옛날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판하자고 한 그 영상도 봤는데 부패에 대해서 또 부패 척결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했는데 자, 최근에 문 대통령의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자기도 10년 내에 죽거나 깜빵 간다고 내가 말을 했다는데 이 문 대통령의 부패 척결은 부패 척결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부패 척결도 부패 척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나 그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도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그거는 성력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수를 지향한다고 보수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덮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수 정권의 부패부터 보수 정권의 부패의 고리가 되는 사민방이나 정윤회부터 또 유병헌을 둘러싼 어떤 이 보수 정권의 어떤 비리 또 물론 좌파 정권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죠. 다 조사하자서요. 성역 없이요. 지금 문 정권의 부패 척결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범위가 보수 정권으로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 정권이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비리까지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 규명하라고 하고 한번 보세요. 이 강원랜드는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10년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똘마니들이 짭짤하게 누린 거예요. 취업 비리는 강원랜드 비리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취업 비리보다 더한 돈을 해먹은 비리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 이명박 정권까지 한정을 해서 특히 뭐 요즘 박근혜 정권에 해서 취업 비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비리까지도 다 놓고 튼다면요. 저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번에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 규명하라 하는 부분도요. 취업 비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재반적인 비리 전반에 대해서 문 정권이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640만 불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으면 문 대통령이 그래 그것도 하자라고 해야 이 부패 척결에 긍정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에서 사정해서 부패 척결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면 아예 부패는 척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 목적 외에 한국에 저야말로 양심에 우러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부패 사회를 척결하고 맑게 해놓고 가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던 걸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꼼수형 부패 척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니 성역 없이 전부 다 하자 그러면 제가 박수 칠 겁니다. 어떤 옛날 정권에 대해서 모른다면 저한테 오면 이야기 좀 해줄게요. 노무현 정권 때는 뭐가 있고 김대중 정권 때는 뭐가 있는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너무 열심히 뒤져서 다 알고 있을 거고 외면하고 있는 양 정권에도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분은요. 스스로요. 저한테 이런 걸 묻고 싶은 게 아니죠. 저한테 한번 핥히고 싶은 충동이 들은 거는 이분 스스로가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한쪽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유한국당이든 무슨 태극기든 보수 어디에도 줄을 서 있지 않고 저는 제 정치적인 시각은 보수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느 편에 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검수를 하는 상황에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힘이 들어서 오늘 방송이 좀 이렇게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